화폐의 시간 가치에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미래 가치부터 살펴볼게요. 화폐의 미래 가치는 현재의 일정 금액을 미래의 금액으로 환산한 가치를 말해요. 이와 같이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전환하는 작업을 할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 개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일시불의 내가 개수는 일시불 예금의 만기액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00만원, 이 현재 100만원이 미래의 얼마일까를 계산할 때 쓰는 개수죠. 만약 일시불의 내가 개수가 1.5라고 하면은 이 1.5를 현재의 100만원에 곱하면 되죠. 150만원이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다음, 연금의 내가 개수는 정기 적금의 만기액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앞에서 일시불의 내가 개수는 일시불 예금의 만기액을 구할 때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100만원이라는 목돈을 집어넣고 이게 미래에 얼마일까를 계산할 때 쓰는 개수라고 했고요. 반면 연금의 내가 개수는 정기적금, 목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일시불로 매번 일정한 금액을 붓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매번 붓는 돈, 이걸 연금이라고 표현하는데 매번 붓는 돈이 10만원이면 이렇게 10만원, 10만원, 10만원씩 불입하면은 미래에 얼마가 될까를 계산할 때 쓰는 개수죠. 만약 연금의 내가 개수가 10이라고 하면은 이 10을 10만원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 나오잖아요. 이 100만원이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10만원씩 매번 불입했을 때의 미래 가치가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채 기금 개수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매번 적립할 돈을 구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 100만원을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미래의 1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번 불입할 돈이 얼마냐를 구할 때 쓰는 개수입니다. 만약 감채기금 개수가 0.1이라고 하면은 이 0.1을 만들고자 하는 기금 100만원에 곱하면 되죠. 그러면 매번 적립할 돈은 1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화폐의 현재 가치입니다. 화폐의 현재 가치는 미래의 일정 금액을 현재의 금액으로 환산한 가치를 말해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전환하는 작업을 우리는 할인이라고 배웠죠. 마찬가지로 세 가지 개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 미래의 목돈이 현재 얼마인지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아까 배웠던 일시불의 내가 개수와는 정반대죠. 예를 들어서 미래의 목돈 150만원, 이렇게 미래의 목돈 150만원이 현재 얼마에 해당하느냐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만약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0.667이라고 하면은 이 개수를 150만원에 곱해서 현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즉 100만원이 150만원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의 현가 개수는 앞으로 받을 연금을 일시불로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연금을 받잖아요. 보통 연금을 받는데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연금의 현가 개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번 10만원씩 이렇게 10만원씩 연금을 받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연금의 현가 개수가 20이라고 하면은 이 20을 매번 받는 연금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200만원이 나오고 이 200만원이 미래에 받을 연금의 일시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은 연금의 현가 개수는 미상한 대출 잔액을 구할 때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당상수는 은행 대출 시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공식,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렇게 저당상수를 사용하죠. 예를 들어 지금 200만원을 빌렸단 말이에요. 200만원을.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일정 금액 얼마를 상환하느냐를 구할 때 바로 저당상수를 사용합니다. 만약 저당상수가 0.05로 하면은 이 0.05를 대출액 200만원에 곱하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 10만원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10만원씩 쭉 갚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가치 합계는? 보기를 봅시다. 연간 임대료는 1년차 5천만원에서 매년 200만원씩 증가한다. 자, 이걸 정리해 볼까요? 임대료 수입이 1년차에는 5천만원인데 매년 200만원씩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음, 연간 영업경비는 1년차 2천만 원에서 매년 100만 원씩 증가한다. 영업경비가 1년차에 2천만 원이었는데 매년 100만 원씩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죠. 순영업소득은 임대료 수입에서 영업경비를 뺀 값이니까 이렇게 빼주면은 3천만 원이고요. 2년차에는 3,100만 원, 3년차에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1년차, 2년차, 3년차의 순영업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줘야 돼요. 먼저 300만 원을 할인해야죠. 할인하기 위해서는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필요하죠. 바로 0.95입니다.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를 곱해주면은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천만 원 곱하기 0.95 요거죠. 다음 2년차 순영업소득을 할인하려면은 이 3,100만 원에다가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0을 곱해주면 되겠죠. 바로 요 값이죠. 마지막으로 3년차 순영업소득 3,2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면은 3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85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3,200만 원 곱하기 0.85죠. 이 값을 다 더한 금액이 바로 8,360만 원이니까 2번이 답이죠. 2년 초 연초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을 고려하고 있는 A가 대출 후 2년차 말에 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 가치는 기존 대출 조건부터 보면요. 대출 금액이 1억 원이고 이자율은 4%, 만기 10년에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거죠. 조기상환 수수료가 대출 잔액의 1%예요. 반면 신규 대출은 대출 금액이 기존 대출의 잔액이 되겠고요. 이자율이 3%, 즉 4%보다 1%포인트 낮으니까 갈아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기가 2년차 말에 대환을 했으니까 8년이 나온 거고 원금은 역시나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에요. 시급수수료가 대출 잔액의 1%가 있네요. 그리고 8년간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7로 주어져 있습니다. 기존 대출은 이자율이 4%이기 때문에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매해 4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반면 신규 대출은 이자율이 3%이기 때문에 3년차 말, 2년차 말에 대환을 했기 때문에 3년차부터는 이자를 400만 원 내는 것이 아니라 30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3년차부터는 차입자가 100만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문제가 이거죠. 2년차 말에 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8번의 이 100만 원을 2년차 말의 현재 가치로 환원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필요하잖아요. 보기에 주어져 있지 않고 또 이렇게 하는 건 다 무식하는 방법이에요. 보시면은 100만 원이 다 일정하잖아요. 일정할 경우에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쓰는 게 아니라 연금의 현가계수를 쓰면 됩니다. 마침 연금의 현가계수가 7로 나와 있잖아요. 100만 원에다가 7을 곱하면은 700만 원이 되고요. 여기서 조기상환 수수료와 시급수수료를 빼줘야 돼요. 그런데 둘 다 대출 잔액이 1%잖아요. 근데 대출 잔액은 둘 다 1억 원입니다. 왜냐하면은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기 때문에 만기 때까지는 대출 잔액이 항상 1억 원인 거죠. 자, 1억 원의 1%는 100만 원이니까 두 개의 수수료를 더해주면 200만 원이 되고요. 7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주면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500만 원이죠. 앞에서 미래가치계수 3가지와 현재가치계수 3가지를 배웠죠. 그런데 이 계수들 사이에서는 역수관계가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즉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역수관계라 함은 분자와 분모가 서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두 개를 곱해주면은 1이 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도 역수관계에 있고요.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도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별로 안 헷갈려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헷갈리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감, 내, 저, 현. 감채기금 계수와
연금의 내각계수, 감내는 역수관계고요.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 저현은 역수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문제를 신속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이 공식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연금의 현가계수에 일시불의 내각계수를 곱하면은 연금의 내각계수가 나옵니다. 또 연금의 내각계수에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은 연금의 현가계수가 나옵니다. 세 번째, 감채기금계수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저당상수에 연금의 내각계수를 곱하면은 일시불의 내각계수가 나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한다. 아니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는 감채기금계수가 아니라 저당상수를 사용하죠. 니은,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이다. 그쵸? 저현이라고 했잖아요. 저현.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이렇게 역수관계입니다. 맞는 거고요. 디귿, 연금의 미래가치란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말한다. 그쵸? 일정 금액이기 때문에 연금이고요.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가치죠. 맞는 지문이에요. 리을,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그쵸? 할인율은 분모에 들어가잖아요.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면은 그 결과값인 현재가치계수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니을이 맞고요. 답은 4번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다. 아니죠. 10억 원은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이잖아요. 따라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아니라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죠.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담보대출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사용한다. 아니죠. 원리금 상환액 계산하는 것은 항상 저당상수잖아요. 틀렸죠. 3번,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에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이다. 이건 이 공식이죠. 감채기금계수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은 일시불의 현가계수 되는 거. 따라서 맞는 지문이고 답이죠. 4번,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할 경우 이 금액의 현재 시점 가치를 산정한다면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한다. 아니죠. 월 임대료는 연금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를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거잖아요. 따라서 감채기금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하죠. 5번, 나대지에 투자하여 5년 후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아니죠. 8억 원은 미래의 일시불이잖아요. 이 미래의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려면은 저당상수가 아니라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사용합니다. 쉽다.